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섬진강변 온실 농가들의 염해 피해 대책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 간의 입장차가 적지 않고 해법이 적절한지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 물길이 수어댐을 거쳐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 하구. 제방 바로 옆 온실들이 반쯤 철거된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하수의 염분이 강해 하천과 가까운 곳은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하수진 지가 제가 알기로 4년 됐는데 첫해 조금 해먹고 그 다음에부터는 아예 작물 심어놔도 벌써 안 되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하천의 과다한 준설로 바닷물이 역류해 농지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를 막을 하천변 물막이 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700여 미터 구간을 감안할 때 소요 예산이 줄잡아 40억 원. 진통 끝에 하천 관리 주체인 전라남도가 일단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전남도가 해야 할 일은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나 광양시가 해야 될 일도 이건 하십시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수어댐 방류량 확대와 저류지 조성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수어댐에 물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확정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광양시도 저류지 설치에 대한 확실한 지원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냐. 더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래도 저희들은 뭐 해주겠다, 뭐 안 해주겠다, 그런 거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여기에다 물막이 차수벽 등 인위적인 시설물이 생태적으로 바람직한지, 또 다른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 지역 중소기업 직원들의 올여름 평균 휴가 일수는 3.6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최근 광양 지역 중소기업체 50개사를 대상으로 하계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93%가 하계 휴가를 실시하며 평균 3.6일을 쉬고 기업체의 62%가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휴가비는 정해진 상여금이 있는 업체와 일정액을 따로 지급하는 업체가 각각 30% 정도였으며 지급하지 않는 업체도 40%에 육박했습니다. 여수 소방서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화재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줬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이번 한 달 동안 문수동과 여서동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층별 소화기와 단독형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서는 화재 예방 설비가 부족한 이들 가구에 대해 기초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소방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에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박물관 건립 등에 필요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양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도해가 내려다 보이는 천관산 자락 곳곳에 문학적 재치가 넘쳐납니다. 발길을 돌리면 1930년대 문학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문학파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향이 함께 묻어나는 목포 갓바위 문화의 거리는 대표적인 관광 코스입니다.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서 독특한 그 해양문화 자원 등을 비롯해서 수묵화 또는 정가, 다도 등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이제 지니고 있는데, 전라남도가 남도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등 4개의 선도 사업을 비롯해 남도 문학벨트 조성과 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등 24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업별 추진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해 9월까지 실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우수한 전통 문화예술 자원을 웰빙과 힐링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재조명하고 부활시키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2018년도까지 1,200억여 원, 이후에도 800억 원이 넘는 국비와 도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의 절반 가까이가
박물관이나 진흥원 설립 등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부 공모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700억여 원이 넘는 도비와 시군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 그렇다 보니 과연 20개가 넘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둔 지적 쌓기용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용부 보성군수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택을 짓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요.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전라남도의회 의장도 수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부 보성군수의 2층짜리 사택입니다. 군수에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000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사들인 뒤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땅의 감정평가액은 4,800만 원. 하지만 이 군수는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현 전남도의회 임명규 이장입니다. 건축비도 시세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3억 4천만 원 정도로 추산됐지만 건축업자 63살 박모 씨는 2억 2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경찰은 헐값에 땅을 사고 팔고 공사비를 적게 주고 받은 행위를 뇌물수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도의원이었던 임 의장이 건설 수주를 얻으려고 이 군수에게 땅값을 싸게 준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군수 자택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군수와 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토지와 건축비 모두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지급된 액수라고 말하고 있고 임 의장 역시 농지였던 땅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며 자신은 농지를 판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까지 진행됐던 한센인 피해보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9월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0부는 한센인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심리를 끝내고 원고와 피고 양측에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9월 23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록도 주민 등 한센인 139명은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2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소록도를 찾아 특별재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무소속이던 조충훈 순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고 순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 시장의 복당을 승인하고 사고위원회로 분류된 순천지역구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여수 을 지역구에는 박병렬 전 전남도의회 의장을,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에는 박병종 고흥군수를 각각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유명 록밴드와 힙합, 발라드 가수가 출연하는 여수 해양음악축제가 펼쳐집니다. 여수시와 드림팩토리 코리아는 엑스포창의 해양 테마파크 가능성을 시험하고 휴가철 여수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박람회 주제관합 특설 무대에서 국내 유명 록과 힙합, 발라드 가수들이 출연하는 여수 해양음악축제 레드캐럿 뮤직 페스티벌을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와 드림팩토리는 박람회장에 120억 원을 투자해 10년 후 세상 미래체험관과 새로워진 캐럿쇼와 비고쇼, 청년 창업거리 캐럿기를 조성하기로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흥군 남열리에 위치한 우주발사 전망대가 연장 운영됩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말까지 LED 조명을 점등한다고 밝혔습니다. 닷새째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많이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에 폭염경보가, 중부로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도 대구가 35도, 광주 34도, 서울 32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또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쉽게 짜증이 날 수 있으니까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